왜 미워하는데 내가 더 괴로운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잘만 사는데 왜 괴로운 건 나일까?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웃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런데 나는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미워하는 건 나인데 왜 괴로운 것도 나일까요? 어떤 분은 10년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한 말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10년째 분해합니다. 어떤 분은 20년째입니다. 형제가 한 일, 배우자가 한 일, 자식이 한 일 때문에 20년째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기억도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땐 내가 좀 힘들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한 사람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말투까지 다 기억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눕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화가 치밉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가만히 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뭅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얼굴도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피곤해 합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더 억울합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또 혼자 삭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억울한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그 마음 다 압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억울하니까 그런 겁니다. 분하니까 그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건 나인데 왜 아픈 건 나일까요? 화내는 건 나인데 왜 망가지는 건 나일까요? 상대는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상처받았으니까. 맞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쥐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상대가 쥐고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기억을 불러냅니다. 내가 그 상처를 만집니다. 자꾸 만지니까 아문 상처도 다시 벌어집니다. 부처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쐈는지 알아야겠어. 왜 쐈는지 알아야겠어. 어떤 화살인지 확인해야겠어. 그러면서 화살을 뽑지 않습니다. 화살을 박은 채로 그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고름이 생깁니다. 누가 쐈든 왜 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살을 빨리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살을 뽑지 않습니다. 아니, 뽑지 못합니다. 화살을 뽑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화살을 뽑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바꿔둡니다. 그러면서 아파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화살이 박혀 있나요? 10년 전에 박힌 화살, 20년 전에 박힌 화살, 30년 전에 박힌 화살. 아직도 뽑지 못하고 박아둔 화살이 있나요? 그 화살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압니다. 그 화살을 뽑으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아픈지, 왜 우리가 더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플 수 있는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노는 왜 결국 나를 태우는 불인가? 분노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는 감정인데 결국 나를 태웁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석탄을 쥐고 있는 동안 먼저 타는 건 내 손이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상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던져서 저 사람도 아프게 할 거야. 언젠가는 이 분함을 풀어줄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흐릅니다. 그동안 석탄은 계속 내 손을 태웁니다. 내 손은 점점 더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품고 산 날들이 어땠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속이 쓰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분노가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뭔가 불편해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또 그 생각이 나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편히 자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더 잠이 안 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납니다. 분노가 얼굴을 늙게 만듭니다.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나빠집니다. 당뇨가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요. 그 분노가 계속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은 사람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 독은 상대에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독입니다.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분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노를 놓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를 놓으면 뭔가 잃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놓으면 내가 진 거야. 이 억울함을 잊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꼭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 없습니다. 멀리 있거나 가끔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 마음 압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당신 곁에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 마음 속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그게 편한가요?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놓아야 하는데? 그냥 잊으라는 거야? 그냥 참으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용서하라는 말, 용서하세요. 이 말만큼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당신만 손해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더 화가 납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뭘 알아? 당신이 당해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용서하세요. 마치 용서가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것처럼. 마치 용서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이것도 잔인한 말입니다. 어떻게 잊습니까? 평생 가슴에 박힌 일을 어떻게 그냥 잊습니까? 잊어버려라는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내 아픔은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세요. 이것도 폭력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습니까? 1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싶으면 용서해.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용서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용서하지 못한다고 또 자책합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이 좁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깊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다시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용서는 뭘까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묶인 줄을 푸는 것이다.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에게 당신을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과의 줄을 푸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줄로 그 사람과 묶입니다. 원망의 줄, 분노의 줄, 증오의 줄. 그 줄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그 사람을 묶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묶습니다. 상대는 그 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멀쩡히 잘 삽니다. 하지만 나는 그 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줄이 당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줄이 발목을 잡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줄을 푸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줄을 푼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줄을 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줄을 푼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줄을 푸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가 나한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재산 문제로, 부모님 문제로, 오해로. 이유는 많습니다. 10년 동안 그 형제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이 사람 생각만 하고 있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놓자. 이 사람과의 줄을 끊자. 이게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그 형제와 다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전처럼 웃고 떠들며 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나면 인사는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게 줄을 푸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평생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노년입니다. 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50년의 상처가 어떻게 쉽게 사라집니까? 하지만 줄은 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바라도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걸 이제는 받아들이자. 이게 줄을 푸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까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줄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큰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줄만 풀면 됩니다. 그 일은 잊을 수 없어. 평생 아플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내 오늘을 망치지는 않을 거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다르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와 다시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줄을 푼다고 해서 상대를 다시 내 삶에 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만 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프면 아픈 대로 있어도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재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만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만 느낍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떠오릅니다.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두세요.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그 거리가 생기면 조금 덜 아픕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첫 번째 작은 태도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분노는 결국 나를 아프게 할 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아는 것. 그러면 조금씩 놓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 내 손만 타는구나. 이제 그만 놓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네. 나한테 화낸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안 좋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 묵은 분노를 당장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긴 작은 화는 오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면 언젠가는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편안한 겁니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옳아. 저 사람이 틀렸어. 이걸 증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옳든 틀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게 중요합니다. 내가 평화로운 게 중요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누가 이겼는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편해지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형제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걸. 나 혼자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미워합니다. 혼자 분노합니다. 혼자 괴로워합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직도 그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놓으면 내가 약해지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걸까?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놓으면 편해집니다.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놓기가 무섭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걸 놓는 게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금씩 손가락을 펴도 됩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미래가 시작된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과거에 갇혀 삽니다. 내일도 과거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과거를 조금만 놓아주면 미래가 보입니다. 새로운 오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이 남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계속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고 싶으신가요?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조금 가볍게 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겁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작은 화 하나씩 흘려보내는 연습. 작은 원망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편할 수 있었구나.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천천히,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을 뿐입니다. 너무 많이 아파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부터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당신이고, 괴로운 것도 당신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 불을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천천히 놓아보시겠습니까?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